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산 지는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자라온 환경 자체가 너무나 반대인 사람끼리 만나 서로에게 맞추느라고 참 고생했던 것 같은데, 그때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건지 지금은 세상이 싸우라고 판을 깔아줘도 저희 두 사람만의 방법으로 온화하게 넘길 수 있을 만큼 손발이 잘 맞는 부부가 되었어요. 주변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그렇게 잘 형성했냐면서 궁금해하고, 가끔은 부부관계에 대해 상담 요청도 하고 있네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릴 거라고는 스스로도 생각조차 못했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남편 아니면 시부모님, 시누이 이야기가 가장 메인이던데, 저는 시누이는 아예 없었을 뿐더러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정말 운이 좋았다 싶을 만큼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있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첫째였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없었던 동서라는 존재가 결혼 후 5년 안에 차례차례로 생긴 거예요. 둘째 동서가 생겼을 때만 해도 딱히 마음에 걸릴 건 없었어요. 둘째 동서는 공무원이었는데 말수가 워낙 적고 차분한 스타일이라 딱히 부딪힐 만한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결혼 전부터 둘째 서방님하고는 각별히 친하게 지내기도 했었고, 저에게는 저 다음으로 이 집안에 들어온 첫 동서인지라 심리적으로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였는지 둘째 동서한테는 좀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써줬고 금방 친해진 느낌이었죠. 형님, 제가 형님한테 많이 감사한 거 아시죠? 아유,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아니에요. 저 결혼하기 전에 좀 시댁이 많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저 결혼하자마자 엄청 살갑게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시댁 오는 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오히려 기다려질 때도 있었어요. 덕분에 빨리 적응하게 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지. 나한테도 첫 동서라서 잘해주고 싶었어. 막내 또래님 장가 가시면 막내 동서는 동서가 잘 챙겨줘. 그래야죠. 막내 동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우리끼리 친해져서 가끔 만나도 재밌겠다. 그렇게 둘째 동서랑 친해지고 나니 딱히 막내 동서에 대한 걱정은 안 들었어요. 막내 도련님은 저희 남편이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나서 막내 동서는 저랑은 웬만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고, 도련님이 결혼을 하더라도 한참 있다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보다 막내 도련님께서 결혼을 빨리 하게 됐어요. 뭐?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나도 믿기지가 않네.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도 나만 몰랐던 건가 했는데 다들 몰랐나 봐. 부모님도 아직 얼떨떨해 하시고. 도련님이 아직 28 아니신가? 맞아. 사회생활도 이제 막 시작한 놈이 무슨 준비가 됐다고 결혼을 한다는 건가 했는데 여자가 의사라나 봐. 정말? 그럼 나이가 꽤 있는 건가? 30대 중반이랬으니까 아마 우리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와, 그래도 어디서 의사 안에 얻기 힘든데 도련이 능력도 좋으시다. 가족들 입장에선 그래도 잘 된 거 아냐?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부모님이 마냥 좋아만 하진 않으시네. 여자 쪽 때문에 굳이 빨리 안 해도 되는 결혼을 서둘러서 하겠다는 느낌도 커서. 그렇기는 하네. 그래도 도련님 선택이니까, 그만큼 좋으니까 결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길 바라야지.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은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이 강했어요.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막내 동서를 처음 본 건 집에 인사를 왔을 때였어요. 시간 맞춰서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본 게 첫 만남이었는데, 그때는 시부모님도 있는 자리이고 하니
사실 개인적인 대화는 많이 못 해봤어요. 의사라길래 둘째 동서처럼 좀 차분한 스타일이려나 막연히 상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통통 튀는 성격이길래 좀 신기하다는 게 첫 인상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막내 동서에 관한 이야기는 전해 듣는 게 전부이다 보니 동서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아서 잠깐 며느리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이것저것 물어봤었는데 알고 보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어머, 저랑 동갑이셨구나. 그럼 호칭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죠? 전 당연히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동서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이도 같은데 굳이 형님이랑 호칭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차피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호칭 정리는 서로 동서라고 하기로 했어요. 둘째 동서 입장에선 조금 족보가 꼬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내 도련님이 결혼을 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가족 행사 등으로 인해 며느리 셋이 만나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이런 호칭 문제가 가족 간에 은근히 신경이 쓰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막내야, 너는 왜 첫째 애한테 동서라고 하니? 어머, 어머님, 저 큰 동서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모르고 계셨나 봐요. 동갑인 건 알고 있다만 그래도 이 집안 장남이랑 결혼을 한 사람이고 결혼도 한참 전에 먼저 한 사람인데 존중이 있어야지. 둘째 애도 너한테까지 형님이라고 부르던데 호칭이 꼬여도 단단히 꼬인 거지. 어머, 어머님, 저는 둘째 동서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 없어요. 큰 동서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다 보니 저한테만 동서라 하기 민망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 그러시면 둘째 동서한테 그냥 동서라고 부르라고 할게요. 내 말은 둘째도 둘째지만 네가 형님으로 호칭 정리하면 될 일이다 이거야. 호칭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건 지켜줬으면 하는구나. 아, 네. 아무래도 어머님 때는 이런 문제에 좀 더 예민하셨을 테니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나서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호칭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머님께서 의견을 강하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건 그것 나름대로 은근히 저희 사이에서 마음이 쓰이고 어색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 막내 동서 어머님은 옛날 분이시라 그러신 거니까 앞에서만이라도 좀 우리가 호칭 지켜드리는 걸로 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불러도 되고요. 이름으로 불러도 좋고. 아, 뭐 노력은 해봐야겠네요. 솔직히 이 집 와서 이런 대접 받을 줄은 몰라서요. 그때 지나가듯 이야기한 거였지만 이런 대접이라는 표현에서 약간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시댁은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하던 사업이 번창하셔서 그걸 둘째 서방님이 이어받아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계속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나 둘째 동서에 비하면 스펙이 빵빵하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울 의사 며느리가 막내로 들어왔음에도 딱히 그 점을 기뻐한다거나 치켜 세워주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가끔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나 말하다가 생각날 정도로 집안에서 막내 동서가 의사라는 점이 언급될 일이 없었죠. 다른 집안 같았다면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예뻐라 해줬을 텐데 그런 대접이 전혀 없었으니 막내 동서 입에서 그런 속마음이 튀어나왔던 거죠. 그 일은 사소해 보였지만 저희 세 며느리의 미묘한 갈등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여자들도 의대에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 시절에만 해도 여자가 의대에 간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았고 그렇게 면허를 취득해서 정말 전문의가 된 여자 의사는 구경하기도 힘든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귀하디 귀한 의사 며느리인데 대접은커녕 동갑인 제게 꼬박꼬박 형님이를 부르기를 강요당하니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하긴 했었나 봐요. 처음에는 사근사근하니 저와 둘째 동서를 편하게 냈던 사람이 형님이라는 호칭이 끼어들기 시작하자
알게 모르게 저희와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인지 저를 직접 호칭하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남편을 통해 부르거나 직접 찾아와서 건드는 등의 방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호칭 문제에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막내 동서의 행동들에 일일이 기분이 상했겠지만 자존심이 다쳐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하니 썩 이해 못할 만한 문제도 아니라 눈 감고 넘어가 줬어요. 지적한다고 바로 고쳐질 일도 아니고 가뜩이나 서먹해진 사이에 이걸 한 번 더 건드려서 터뜨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명절이라 어김없이 불려가서 며느리 셋이 옹기종기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 동서가 그러더군요. 근데요, 형님. 형님은 일 다시 안 하세요? 일? 무슨 일이요? 형님 결혼 전엔 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부모님께서 원하는 공부를 하라고 지원을 해줘서 무용을 전공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학생들 대상으로 무용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다시 그 일을 하기엔 몸이 굳고 체력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남편과 상의해서 저는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하는 걸로 하고 남편이 외벌이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막내 동서가 들어온 건 한참 뒤의 일이라 동서는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 이랬었는데 우리 선아 가지면서 육아만 하기로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네? 정말요? 그래도 애 좀 크면 다시 복직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뭐 그러고 싶어도 이젠 몸도 안 따라줄 것 같기도 하고 복직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아직 선아 크는 거 보는 게 재미있기도 해서요. 그래도 보세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이 있으니까 돈 쓸 때도 남편 눈치 전혀 안 보고 쓸 수 있는데 형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 다 키워줘봤자 나이 들어서 사이 나빠지면 남편이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된 것도 있어요. 남편한테 절대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 말로가 뻔하잖아요. 여자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존재가 되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식 키운 기쁨이 남는다곤 하지만 그건 여자가 다 키워놓으면 육아에 손 하나도 안 댄 남자도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솔직히 억울하지 않아요? 난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보긴 했는데 이런 주제가 나올 거라곤 생각도 못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둘째 동서가 듣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그거야 운 나쁘게 남편 잘못 만난 여자들이 그런 거고요. 첫째 형님은 그럴 일 있나요? 큰아주버님이랑 아직까지도 저렇게 사이 좋으신데 큰아주버님이 형님 일이라면 아주 발벗고 나서시잖아요. 솔직히 제 남편이 큰아주버님의 반이 반만이라도 닮으면 소원이 없겠다니까요. 아직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때는 한참 남자들이 잘해줄 때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원래 이때는 잘해주다가 나이 들면 변한다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능력을 만들어 둬야 한다 그 소리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던 일은 다 해봐서 그런지 일에 그렇게 큰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거 외엔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지금은 우리 선아 잘 키우는 거에 정말 집중하는 게 좋고 선아 잘하는 거 보면 엄청 뿌듯해요. 갑자기 애 놔두고 일을 알아보자니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둘째 동서까지 제 편을 들고 나서고 저도 제 입장을 완곡하게 말하자 할 말이 없어진 건지 막내 동서는 금방 입을 다물더라고요. 잠깐 불편한 정적이 흐른 끝에 막내 동서는 묘하게 이런 말을 한마디 던졌어요.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일이 없으면 남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니까. 위에 몇 가지 사연들을 들으셔서 눈치채셨겠지만 막내 동서는 참 사람 기분을 묘하게 나쁘게 만드는 화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저한테는 저 말이 앞으로 저를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른 건데 왜 갑자기 저한테 일을 하라 마라 하는 건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 혼자 벌어도 세 식구 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은 됐고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생활에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남편도 제가 원하면 일을 해도 좋다고는 했지만 퇴근 후 돌아오면 깔끔하게 정돈된 집과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면 이런 게 가정을 가진 행복이구나 싶다며 저에게 늘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거든요. 저도 그런 소소한 기쁨을 느끼며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육아하면서 많이 상한 몸을 억지로 기름칠해서 굳이 복직하려는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물론 막내 동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서 불안감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고 싶었어요.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안정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막내 동서를 만날 때마다 막내 동서는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자꾸만 제 결혼 생활에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줬어요. 그게 또 대놓고는 아니고 참 미묘한 지점이라서 불러다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자기 전에 생각나서 곱씹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같이 와인을 한잔 하기로 했어요. 기특하게도 아이가 그날따라 피곤하다며 일찍 잠에 들어서 오랜만에 남편과 오붓하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남편 핸드폰으로 자꾸만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데 그렇게 전화가 와? 아, 재수씨인가 봐. 안 받아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재수씨? 둘째? 아니면 막내? 서방님이나 도련님도 아니고 재수씨라니. 무슨 급한 할 말이 있다고 늦은 시간에 저도 아니고 제 남편한테 직접 연락을 한 건지 좀 황당하고 기분이 찝찝했어요. 남편도 제 앞이라 그런지 괜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막내 재수씨야. 막내 동서가 이 시간에 당신한테 전화를 왜 해? 아, 그게 사실은 요새 막내가 자꾸 재수씨랑 싸운다고 계속 고민 상담하고 하소연을 해서 둘 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악화된 모양이야. 근데 세상에 그렇게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딨겠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가족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결혼했으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했지. 그래 뭐 거기까진 이해가 가는데 왜 동서가 당신한테 전화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둘이 싸울 때 내가 몇 번 중재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둘이 싸울 때마다 나한테 전화가 와. 나도 솔직히 가끔은 귀찮아서 안 받기도 하는데 그럼 사람이 눈치를 좀 챌 줄 알았는데 계속 이러더라고. 신경 쓰지 마 여보. 무시하면 돼. 아니 그런 건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을 해야지 왜 넘어가 주는데? 아무리 그래도 둘이 싸우고 나서 하는 전화를 또 내가 어떻게 매정하게 받아. 둘 사이에 영향이 갈 수도 있고. 영향이 가더라도 당신 죄는 아니지. 애초에 부부싸움에 형제를 끌어들인 두 사람 잘못이지. 아, 어이없네. 당신이 못하겠으면 나라도 한마디 할게. 제가 못 참고 그 자리에서 동서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으니 핸드폰이 손에 들려 있었을 텐데 안 받더라고요. 제 전화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남편 폰을 뺏어서 문자를 보냈죠. 재수씨, 와이프가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급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말고 둘이 해결해. 부부싸움에 제3자인 사람이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아무리 맏형이라고 하지만 어린애들도 아니고 나도 곤란해. 이 정도로 말했으면 본인도 유부녀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해 못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가족이란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해도 밤늦게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남편의 모습을
좋아라 할 여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 전화는 안 받던 사람이 남편 폰으로 보낸 문자는 칼같이 답이 오더라고요. 그럼 내일 낮에 전화 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니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곤란하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어떻게든 전화를 하겠다는 사람 마냥 답장이 오는데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의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할 정도로 언제 친해진 거야? 가족끼리 있을 땐 이야기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니? 전에 둘이 이혼한다고 난리치면서 싸운 적이 있어서 그때 좀 말리느라고 재수 씨랑도 통화했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사이 나빠지기만 하면 저러네. 그래도 동생놈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너무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차마 재수 씨한테 모지게 구질 못하겠네. 남편 얘기도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막내 서방님네가 최근 들어 부부싸움이 잦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상하게 제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해서 몰랐는데 둘째 동서가 가만히 와서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그럴 법한 사연이 있다고 해도 동서가 하는 행동은 저를 존중은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동서한테 제대로 선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동서는 바쁘다는 말로 저를 피했어요. 동서의 그런 태도에 입장만 더 곤란해진 건 남편이었어요. 저도 동서가 그렇게 나오니 괜히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사이가 좋기만 했던 저희 부부마저 서로에게 예민해져서 소소한 다툼이 잦아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정말 둘이 뭐 있었던 건 아니지?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상황상 그렇잖아. 내가 전화해봤자 무슨 소리를 한다고 동서가 나를 이렇게까지 피해? 그냥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미쳤다고 재수씨랑 뭐가 있긴 뭐가 있어. 그럼 문자 내역 봐봐. 뭐? 당신 진짜? 동서에게 쌓인 불쾌함과 스트레스는 결국 남편에게 풀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좋을 거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동서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서로 핸드폰 검사를 받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던 남편도 결국 저에게 핸드폰을 넘겼어요. 맨 위로 올려서 최근 주고받은 내역까지 다 읽고 나서야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대신 남편과의 사이는 조금 어색해졌죠. 이제 됐어?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해? 당신 진짜 뭐 나랑 재수씨 사이를 의심이라도 한 거야? 미안해. 근데 동서가 저러니까 괜히 안 하던 의심도 하게 되잖아.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도 틈을 안 주는데 어떡해. 당신은 같은 이야기만 계속하고. 별것도 아닌데 왜 연락을 안 받아서 일을 키우냐 재수씨는. 이제 나도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막내네 일에 간섭하고 싶지가 않다. 이게 뭐야. 괜히 우리끼리만 날 세우고. 그건 그러네. 미안해. 나도 동서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어. 솔직히 요 며칠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빌려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정말 제 연락을 피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금방 연락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하며 가라앉았던 화가 다시 도지는 것 같았어요. 막내 동서와 약속 일정을 잡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동서가 근무한다는 병원 쪽으로 가서 만나기로 했죠. 동서가 찍어준 주소로 갔는데 병원이 있는 건물과 이름이 왠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동서가 금방 약속 장소로 나왔어요. 형님? 동서 빨리 나왔네요. 형님이 여기 왜 있어요? 아주버님은요? 기가 차서 웃었더니 막내 동서는 뭐가 잘못됐냐는 식으로 절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막내 동서, 동서는 내 남편을 따로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당연하고 당당해서 내 앞에서 내 남편을 찾아? 약속 장소에 약속한 사람이 없고 딴 사람이 앉아있는데
당연히 찾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됐잖아. 왜 동서가 내 남편하고 사적인 약속을 따로 잡냐고. 지금 보니까 제가 아주버님이랑 약속 잡은 게 아니고 형님이랑 잡은 거네요. 그럼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이 왜 없어? 동서는 나인 줄 모르고 잡은 약속인데. 동서가 하도 내 연락 피해서 이렇게라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어. 형님도 참, 연락을 피하면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저 그동안 바빴어요. 시시콜콜한 연락 일일이 답장할 수 없을 만큼요. 그런 사람이 내 남편한테는 심심하면 전화하고 약속이 바로 잡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믿던지 말던지 하지. 동서가 중간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굴어서 나랑 내 남편이 안 싸워될 주제로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 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싸웠다고요? 그렇게 사이 좋으시다더니 싸우긴 하시나 보네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한 척 묻는 게 꼭 목적 달성이라도 한 사람같이 보여서 짜증이 확 치솟았어요. 왜? 싸워서 좋아? 동선애 마냥 우리도 틈만 나면 싸워야 직성이 풀리겠어? 아우, 형님은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맨날 사이 좋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시니까 겨우 제가 연락 좀 안 받은 정도로 서로 못 믿고 싸우실 줄은 몰랐죠. 사람이 말은 어찌나 얄밉게 잘하는지. 동서가 하는 말은 죄다 반대로 들리더라고요. 일부러 저희를 싸움 붙이라고 한 짓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 솔직히 그걸 몰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 믿어줄게. 동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사적인 연락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 말하려고 나온 거야. 문자로 말하면 동서가 하도 답장이 없으니까. 집안 행사 같은 걸로 상의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연락하고, 다른 집 같으면 남편이 동서랑 연락할 일 같은 건 아예 없는 게 정상인데, 동서가 서방님이랑 싸운다는 이유로 나 남편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형님, 뭘 그렇게까지 경계해요. 솔직히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랑 제 남편이랑 나이 차이 꽤 나는 거. 그러다 보니 가끔 철도 없고 세대 차이 나는 부분도 있어서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저는 남자 형제도 없고 병원에도 거의 간호조무사분들이랑 일하는데 그럼 말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제 남편을 잘 아는 아주버님한테 상담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저도 형님이랑 동갑이다 보니 아주버님 나이대 남자를 만났어야 맞잖아요. 얘기해보니 저 역시 아주버님이 제 또래라 그런지 말이 훨씬 잘 통하더라고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괜히 사이 좋은 게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해서 그렇게 전화를 해댔다는 거야? 네, 뭐 문제 있나요? 막말로 제가 이상한 짓을 하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빡빡하게 구시네요? 그래, 동서 입장 알겠고 내가 빡빡한 것도 맞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남편한테 따로 연락하지 마. 알겠어? 그건 제 자유죠. 무슨 아주버님이 형님 아들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동서,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제가 멀려. 더 있다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아서 그냥 말을 말기로 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한 보람 없이 동서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속 위에 경일게 하느니 꼴 보기 싫으면 제가 남편 핸드폰에서 동서를 차단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저희끼리 있을 땐 얼음장 마냥 차가워지는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둘째 동서가 저희 사이에서 겨우 소통하고 중재해 주는데 미안하면서도 막내 동서가 꼴 보기 싫은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둘째 동서, 내가 미안해. 근데 그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혔는데 하호호 좋은 척하기가 힘드네 나도. 아니에요. 이해해요 형님. 솔직히 제가 봐도 막내 동서가 형님한테 이상하게 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의사라고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굴던데 시댁에서는 환영도 못 받고 시부모님은 오히려 형님을 더 이뻐라 하니 자기 딴엔 자존심이 좀 상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도 형님 이간질 하라는 거 딱 봐도 열등감인 거 느껴져서 제가 제대로 선 그었어요. 뭐? 그새 이간질까지 하려고 했다고? 뭐라고? 시부모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키우는 형님을 싸고 도냐고요. 본인은 의사라 아이 낳고도 일쭉 할 수 있고 나중에 시부모님 아프시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현실적으로 자기를 찾지 않겠냐고 하던데요. 은근히 형님 주부라고 무시하면서 일하는 여자들끼리 유대감 만들려는 분위기길래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못 박았어요. 진짜 가지가지한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도 형님이 쓸데없이 질투가 많아서 아주버님이 그거 다 맞춰주고 사시니까 사이가 좋은 거라나. 어쩐지 부부 사이가 그렇게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면서 이상한 소리 하시던데요? 참나 진짜. 동서, 나 이제 그 인간 때문에 하도 기가 막혀서 화도 안 나려 그래. 의사란 사람이 자기 할 일도 하기 바쁠 텐데 왜 나서서 시댁 식구들 사이 갈라놓으려고 난리야. 진짜 좋게 봐주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의사 시계나 되는 사람이 평생 엘리트 코스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무슨 열등감이 저렇게 많아서. 우리가 뭐 다 같이 우쭈쭈 찬양이라도 해줘야 하나? 그래도 둘째 동서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말에 휘둘려서 같이나 배척이나 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진짜 머리가 다 아프다. 이런 얘기 괜히 나한테 해서 피곤하게 엮이고 싶지 않았을 텐데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젠 내 욕할 건덕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사고를 우려먹는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은 최대한 막내 동서랑 엮이지 마세요. 증거에 필요한 말 있으면 제가 전달할게요. 고마워 정말. 아니에요. 형님이 저 챙겨주셨던 거에 비하면 약과죠. 정말 시부모님도 시댁 식구도 아닌 같은 며느리인 입장인 동서 때문에 시댁가 가기 싫어질 줄은 몰랐어요. 맨날 알게 모르게 기싸움하는 것도 지치고 어떻게든 시부모님께 더 잘 보이려고 관심 받으려는 모습도 역겨워서 이제는 저도 모르게 막내 동서를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남편과 친정 가는 길에 막내네 부부가 사는 동네를 지나다가 문득 동선에 병원이 있던 건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났어요. 아, 뭔가 익숙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동네에 올 일은 별로 없어서서 왜 익숙한지 기억이 안 나네. 저기가 재수시 병원 있는 건물이야? 여긴 또 처음 와보네. 장모님이 예전에 이 동네에 건물 하나 계약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 와본 거 아니야? 그랬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예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남편이 이야기해주니 그제서야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어요. 그래도 딱히 별 생각은 없었는데 저녁에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 갑자기 그 건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혹시 분당 땡땡 초등학교 앞에 있는 땡땡 건물 알아요? 우리 막내 동서가 내과 의사인데 다니는 병원이 그 건물에 있더라고. 근데 뭔가 낯이 익어서. 뭐? 니네 동서가 그 건물 내과 의사라고? 우리 동서 중에 내과 의사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땡땡땡 내과 말하는 거 맞아? 어떻게 알아요? 야, 어떻게 알긴. 엄마가 그 건물 산다고 보러 갈 때 같이 가놓고서. 그 건물이 그 건물이었어요? 와, 정말이에요, 장모님? 그래, 내가 그 건물 나중에 너네 물려줄 거니까 잘 봐두라고 데리고 갔었잖니. 얘는 나이도 젊은 애가 벌써 그걸 까먹으면 어떡해? 그때는 건물 막 지어졌을 때라 안에 이렇다 할 시설이 없어서 몰랐지. 와, 설마 했는데 진짜 그 건물이었다니. 아니 잠깐만. 그럼 엄마가 우리 동선의 병원 건물주인 거네? 어머, 그렇게 되나? 예, 그 동서란 사람 너한테 잘해주니? 뭐 잘 모르겠는데요. 보아하니 별로 사이가 안 좋나 보네. 언제든지 말해라. 여차하면 엄마가 건물주니까 잘하라고 해. 에이,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농담도 참.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아졌어요. 딱히 이걸로 내세울 일은 없겠지만서도
제가 주부라고 무시하던 동서의 모습이 떠오르니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마음만이라도 든든한 느낌이었달까요? 정말 우연찮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동서와의 냉전은 계속됐어요. 동서는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둘째 동서에게 하는 이간질도 멈추지 않았고 툭하면 제 신경을 거스를 만한 말을 유독 많이 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일 짜증나고 화났던 건 본인이 의사라는 우월의식에 취해 일 안 하는 엄마들을 바보 취급하는 점이었어요. 저야 뭐 그래봤자 우리 엄마 건물에서 일하는 주제에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제가 반응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동서의 추태는 나날이 수위가 심해져만 갔죠. 하루는 시어머니 부탁으로 며느리들끼리 김장을 돕게 됐는데 막내 동서와는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지라 그 소식은 둘째 동서가 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둘째 동서가 제게 전화가 다시 걸려왔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는 막내 동서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 왜? 무슨 일 있어? 막내 동서가 왜 항상 형님 말을 제가 전하냐고. 꼭 그렇게 김장을 시키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전화하라고 전화래요. 아, 진짜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건가? 그러니까요. 그냥 좀 와서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자기가 김장을 왜 가야 하냐고 뻗팅겨서. 시댁에서 김장 한번 했다 하면 얼마나 하는지 그 양을 아는데 일손 하나라도 아쉬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알겠어. 그럼 내가 전화해 볼게. 둘째 동서 말대로 시댁에서 김장을 한번 하면 옆집, 윗집, 아랫집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에게 나눠준다고 양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오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김장 시즌은 저희 며느리들에게 거의 공포에 가까웠어요. 아무리 막내 동서가 꼴보기가 싫어도 이건 직접 전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제 감정대로 했다가 막내 동서가 안아버리면 저와 둘째 동서만 고생이고 막내 동서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었으니까요. 전화 연걸음은 얼마 안 가서 끊어졌어요. 네, 형님. 동서. 전화하는 건 오랜만이네. 이번에 어머님이 또 김장을 한다고 하셔서 둘째 동서한테 자세한 얘긴 들었지? 네, 그런데요. 형님은 왜 꼭 이런 얘긴 둘째 동서 통해서 하세요? 왜긴 우리 사이가 그다지 편안한 사이도 아닌데 꼭 직접 소통해야 할 이유가 있나. 나이도 동갑인데 형님이라시고 은근슬쩍 반말하지 마시죠. 제가 형님 거리니까 진짜 형님이라도 된 줄 아는 건 아니죠? 싸우려고 전화 받았어? 내가 전할 말은 딱 그거야. 김장 참석하라고. 어차피 참석 안 하면 시부모님 눈밖에 나는 건 동서니까 판단은 알아서 잘하고. 웬일로 직접 전화하셨으니 생각은 해볼게요. 근데 저는 누구처럼 한가하지 않아서요. 평소에도 바빠 죽겠는데 주말까지 일을 해야 되나 싶고. 다른 집은 며느리가 의사라고 하면 그런 고된 노동은 빼주던데 저도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면 빼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동서 알아서 하고 김장하는 날 보자. 전화를 하니 또 슬슬 긁으려고 하길래 전화를 획 끊어버렸어요. 어쨌든 직접 전화하라 하길래 했으니 전 최선을 다한 거였죠. 그래도 올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김장날이 오니 와긴 왔더라고요. 둘째 동서도 내심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놀란 얼굴을 했어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많이 힘이 드는구나. 우리부터는 며느리들한테 좀 맡기려고 하는데 괜찮지? 네, 어머님. 들어가서 좀 쉬세요. 남편들까지 합하면 그래도 6이나 되니 좀 힘은 들어도 아예 못할 분량은 아니었어요. 말없이 김장만 하면 되겠다 싶어 손 걷어붙이고 일을 하려는데 막내 동서가 갑자기 제 앞을 떡하니 버티고 서더라고요. 왜? 할 말 있어요? 네, 이거 양 보니까 전 도저히 못하겠어서요. 저는 좀 빠질게요. 아니, 지금 여기서 이거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누구 마음대로. 좀 그러지 마시고요. 평소에 일 안 하는 형님이 제목까지 일 좀 해주세요. 어차피 형님 버시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제가 고용했다 치고 제 목까지 주시면 다 값은 쳐드릴게요. 대놓고 사람을 도발하는 경악스러운 발언에 저도 둘째 동서도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데 막내 동서가 주머니에서 갑자기 5만 원짜리를 꺼내더니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더라고요. 어때요? 꽤 쏠쏠하죠? 형님이 이제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올 수 있으시겠어요? 전에 뭐 무용 강사? 이런 한량짓 할 때보다 일당도 더 많죠. 뭐? 너무 기가 막혀서 5만 원을 찢어버리고 동서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동서가 좀 놀란 얼굴로 절 바라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웃더라고요. 저희 분위기가 싸늘해진 걸 멀리서 보고 뒤늦게 남편이 달려와 상황 파악을 했어요. 찢어진 5만 원 쪼가리와 저희 대화 일부만 듣고도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재수씨,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재수씨한테 형님이야. 행동 조심 안 해? 참나, 아주버님, 형님이면 뭐요? 제가 능력 좋아서 어린 남편 만난 건데 그거 가지고 사회를 정해서 절 찍어 누르려고 하시면 좋으세요? 밖에 나가보세요. 형님이랑 저랑 사회에서 만났으면 형님이 절 감히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노려볼 수는 있겠어요? 아무리 이 집에서 형님 동서해도 밖에 나가면 형님은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주부고 저는 의사예요. 두 분 다 제발 현실 파악 좀 하세요. 남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라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재수씨, 지금 하고 있는 그 잘난 병원 당장 빼고 싶어? 네?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병원을 왜 빼요? 왜긴, 이 사람이 그 건물주인 딸이야. 뭘 알고나 하는 소리야? 그게 무슨 발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주버님, 지금 뭐 꿈이라도 꾸세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아? 우리 장모님이 재수씨 병원 건물주라고. 건물주는 주님인 거 알지? 사회에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건 재수씨가 아니라 내 와이프라고. 원한다면 당장 증거도 될 수 있어. 남편은 언젠가 친정 식구들과 찍은 사진을 찾아내 동서 앞에서 보여줬어요. 재수씨가 직접 사인했다던데 이분이 우리 장모님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진짜 치사해서 장모님께는 아직 한마디도 안 했지만 재수씨가 이제껏 내 와이프한테 해온 무례한 일들을 장모님께 말씀드리면 재수씨도 상당히 곤란해질 텐데 괜한 심술 좀 부리지 말고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좀 평화롭게 조용히 살자. 어? 우리끼리 척져서 좋을 건 없잖아. 안 그래? 그건 그렇죠. 알아들었으면 내 와이프한테 사과해. 그동안 재수씨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으니까. 죄송해요, 형님. 순식간에 얌전해진 막내 동서를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속은 시원했어요. 저렇게 고분고분할 줄 알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심술을 부렸던 건지 저도 사람인지라 고통받아온 세월이 있으니 한 번에 받아주긴 싫더라고요. 글쎄, 내가 바로 받아주기엔 나도 쌓인 게 많아서 오늘은 이만하고 조용히 일이나 하자. 일하러 만난 거잖아, 우리. 네. 그날은 정말 조용히 김장만 하다 왔어요. 그날 이후로 막내 동서는 제 심기를 거스르긴커녕 제가 하자는 대로 조용히 따르고 있네요. 집안에서 떵떵거리며 활개를 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존재감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얌전해졌어요. 둘째 동서도 이제야 좀 시댁 올맛이 난다고 할 정도니 말 다 했죠. 친정 엄마가 그 건물을 사기 전까지 고민이 정말 많으셨는데 만약 그때 그 건물을 사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직까지도 그 못된 동서한테 시달리며 살아야 했을 거라 생각하니 참 눈앞이 아찔하네요.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그 일이 꿈만 같기도 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라곤 하지만 어떻게 그런 반전이 있었을까요? 세상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어쩜 이리 좁은지 이래서 죄짓고 살지 말란 말이 있나 봐요. 다행히도 막내 동서가 들어오기 전처럼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시댁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는
막내 동서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